저에게 있어 강철은 물감과 붓보다도 더 친숙한 저의 재료였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저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공장 옆에서 자주 놀았습니다. 특권이랄까요? 저희 아버지가 대장이다 보니 그 공장 안을 자유롭게 드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에서 나오는 작은 금속의 파편들로 정말 많은 장난감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강철을 그리고 있으면 그 어린 시절의 추억은 물론이고 이 강철은 저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더 부드럽고 유연하며 무한히 변형될 수 있는 상상의 창고가 됩니다. 사실은 저는 새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랑스러운 아내의 고집 때문에 저희 집에 작고 노란 새 몇 마리가 들어옵니다. 그 새를 밤낮으로 밥을 주고 씻기고 만지다 보니 와, 정이 들어버렸습니다. 새는 항상 하늘에 있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제 손바닥 안에 제 배와 어깨에서 재롱을 부릴 때에는 정말 하루의 피로가 깜빡 넘어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 작품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조그맣고 노란 새가 말이죠. 나의 꽃은 못났습니다. 나의 꽃은 이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의 꽃입니다. 꽃을 그려도 이쁘지 않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되도록이면 피했지요. 하지만 이렇게 척박한 환경 속에서 메시지로 그림을 그리다 보니 꽃이라는 그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꽃을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그림 속에서 꽃이기 때문입니다. 그 꽃은 예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못날 필요는 없겠지만 바로 나의 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작 메인인 얼굴을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신나게 그리다 보니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론으로 돌아가서 얼굴을 그리고 끝낼까 생각하는 즈음에 안타깝게도 또 다른 상상이 튀어나왔습니다. 와우! 과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새로운 친구가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 그림을 중단한다면, 아니 이 상태로 완성한다면 평생 한이 될 것 같습니다. 자꾸 이 친구가 서 있는 모습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제가 상상한 그 느낌 그대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간은 길어질지 모르겠지만 후회 없는 작품을 하겠습니다. 기다려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3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